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못 쓰기 쉬운 개념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자존감과 자존심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학술 용어입니다.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심리학에서 이 자존감 척도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념화된 학술적인 개념이죠. 자, 자존감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그런 사회 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정신의학이라든지 이런 행복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자존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항상 자존감이 높으면 좋다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특히 외국에서 연구된 자존감과는 달리 자존심은 한국 문화에서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말은 한국 문화에 따른 그런 맥락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이런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자, 사실 제가 한국심리학회에서 처음으로 자존심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던 학자인데요. 제가 이 자존심 개념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자,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그 셀프 이스팀이라는 이 자존감의 원어를 쳐봤더니 이 뜻으로 자존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은 제가 알기로는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일상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통용해도 되느냐, 같이 써도 되느냐, 이런 의문에서 자존심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존심의 맥락을 추출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연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그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존감을 경험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셀프 이스팀, 자존감은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서 내가 나를 높이고 또 내가 나를 경험하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한국적인 방식이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자존심이라는 개념은 보통 나 자존심 상해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죠. 보통 때 사람들이 나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 다시 말해서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무시했다 이런 경우에 나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 이런 개념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고 또 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굉장히 강하게 경험이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자존감은 학술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개념이고요. 자존심은 이 자존감을, 보편적인 자존감을 한국 문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경험해 왔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인 방식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존감은 자존심의 상위 개념입니다. 자, 마치 면 요리가 있죠. 그리고 짜장면, 스파게티, 파스타, 짬뽕, 잔치국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면 요리의 하위 범주죠. 자, 우리는 짜장면이 짬뽕보다 좋다. 뭐 짬뽕이 파스타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는 해도 짜장면이 면 요리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존감은
면 요리 같은 거고요. 자존심은 짜장면 같은 겁니다.